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만신창이가 된 중국 제로 코로나, 허난성 저장성에도 제로 코로나 포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그리고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둔 중국 당국이 인구 1300만이 되는 시안시에 전면 봉쇄라는 초강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을 틀어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근인 허난성 그리고 서해 연안의 저장성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구멍이 뚫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산시성의 시안시입니다. 자, 우리가 좀 표시를 조금 더 해서 보는데, 자, 지금 시안시죠? 산시성이라는 시안시인데 허난성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저우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저장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장성 지역이 항저우가 있죠. 이 항저우가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하계 아시안게임이 올해 열리는데 항저우에서 열리거든요.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잡아야 될 곳.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안시, 항저우, 그리고 베이징에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방역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 만신창이가 된 중국 제로 코로나 허난성 저장성의 노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자국의 제로 코로나의 정책이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글로벌 타임즈가 지금 보도가 나왔을 때와의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 상황이 변한 것이죠. 지난 18일 글로벌 타임즈는 한국의 감염 폭증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다라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17일 아침부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장악했다라고 하면서 적었어요.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을 걱정하면서 일부 외부 세력을 비판하는 중국의 역동적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하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즈는 전하고 있죠. 결국은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잘한 정책이다 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과 춘절을 앞두고 인구 1300만 명의 시안을 전면 봉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대응을 했지만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확산은 막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산시성 내로 지금 한정을 시키려고 했던 중국의 정책이 이제 그 옆에 였던 그 정저우시나 아니면 허난성 지역이나 이 항저우시나 이런 쪽으로 다 퍼져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근의 허난성과 멀리 서해에 있는 저장성까지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저장성에서는 대도시 닝보에서 4일까지 26명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일부 지역이 봉쇄가 됐고 여기에서는 한 명만 나와도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무증상 감염자를 지금 확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무증상 감염자도 확진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26명이 나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숫자가 방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안시가 속한 산시성 동쪽 접경인 허난성에서는 인구 650만의 루어양을 비롯해서 쉬짱, 정저우, 저우코우 등 6개 도시에서 잇따라 지역 감염 사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방역 통제를 강화를 하고 있죠. 작년 7월에 홍수가 발생한 정저우시에서는 지난 4일 관청구, 이칠구 등 11개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쇄습 관리, 완전히 통제하는 관리를 시행을 하고 정저우 의대역 등 4개 역을 임시로 폐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산시성과 허난성이 붙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붙은 지역에서 제가 보기에는 산시성에서 허난성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허난성의 그 코로나19 현 상황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유래를 찾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해당 지역 초중고와 유치원, 대학교도 지금 휴교를 했고 그리고 화상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영화관, PC방,
노래방, 헬스장의 운영도 중단을 했고 관광지, 다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전면 금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 거주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정저우시에서는 5일부터 친교 모임, 장례식, 가족 행사를 확산 감염 3대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고 있어요. 아울러 항공항구 그리고 정동신구 등 11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서는 전수 핵산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아파트 단지나 구 전체를 봉쇄하는 강압적 제로 코로나 방역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봉쇄를 통해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게 된 시안시의 상황이 지금 정저우시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27구 주민인 탐모 씨는 5일날 인터뷰에서 동네를 벗어날 수 없다. 다행히 옆 동네에 야채 가게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했다. 연락을 하면 동네 어디까지 물건을 가지고 와준다. 어젯밤에 급히 주문해서 며칠 먹을 거를 비추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탄 씨는 거의 모든 지역에 봉쇄된 것 같다. 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수검사를 하는데 어젯밤 4일에는 우리 동네 차례였다. 사람들이 밤늦도록 검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시의 활용마을 주민인 천모 씨는 역시 이날 우리 시 전체가 봉쇄가 되었다. 사흘째 봉쇄 중인데 아무도 외출을 못하고 있다. 당연히 길거리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거리에는 사람과 차가 사라졌고 방역 요원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저우시의 중심병원의 간호사는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응급실을 폐쇄했다라고 말을 했고 입원 환자만 진료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는 확진자가 입원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병원에 물어봐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를 했죠. 신양시의 룽화 실험초등학교 주변에 산다는 주민 리모 씨는 학교 교사의 남편이 그 정저우 시내에 다녀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가 모두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서 학교 주변 가게들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 정부가 폐쇄 통보를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난성 당국, 지금 허난성이 아까 말한 시안 바로 옆에 있는 동네죠. 허난시 당국은 지난달 31일 루어양시에서 집단 감염 발생 후에 지금까지 확진자는 11명, 무증상 감염자는 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사람이 늘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위를 벌여도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1월 모든 지역이 외부 유입을 방어하고 지역 발생을 막는 정책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통제 조치는 완화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호흡기 질환 전문가인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도 코로나가 너무 빨리 퍼지고 복제 지수가 높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비교적 저비용인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로 코로나를 하지 않으면 너무 더러운 지역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로 보면 한 4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은 2월 달에 벌어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작년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파행 운영되는 것을 보았죠. 코로나19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확산되면 지금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방역 성과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중국은 2020년 효과적인 코로나19 통제로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고 이를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죠. 이는 물론 이때 당시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것도 있고 통제했기 때문에 얼마나 죽은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때 당시에 통제를 잘했고 우리는 코로나를 벗어났다라고 했던 이러한 성과들을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요한 치적이고 장기 집권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20차 당대회, 올해 20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20차 당대회가 지금 가을에 열리는데 이 가을까지 강력한 방역 정책을 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죠. 중국은 올해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른다 해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20차 당대회입니다. 중국은 올해 2개의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는 모두 20차 당대회를 위한 것인데요. 원래는 중국이 동계올림픽 그리고 하계 아시안게임 이렇게 두 거대한 그 스포츠 이벤트를 하면서 자신의 그 위대성을 세계 만방에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도 아주 적절하죠. 2022년 동계올림픽, 2022년 하계 아시안게임 이 두 가지가 다 열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차 당대회까지 그러면서 3년임 이렇게 시차를 맞췄다라는 거죠. 특별히 20차 당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회의죠.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결국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해서입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도 전문가들은 중국의 방역 정책에 대해 서방 언론의 공격을 자신들이 겪는 공격과 함께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분간 무관용 접근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향후 방역 정책 변경은 국방을 개방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평가하고 참조 자료를 활용해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어요. 돌파가 되고 있죠. 지금 아무리 막는다 해도 돌파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파 속도는 빨라져요. 왜냐하면 복균자로 사람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복균자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만약 이게 너무 강하면 이 사람이 먼저 아파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금 코로나의 전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깨지기 쉬운 정책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의 오히려 약화, 병원균의 약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코로나의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